자, 오늘의 아시안컵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중국이 결국 조별리그를 무승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중국과 카타르의 경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중국이 이전까지 두 경기에서 무득점, 무실점, 그 다음에 무승 해가지고 2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카타르전에서 승리가 필요했어요. 승리를 하면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거였고, 안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나름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항상 저희가 중국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선수, 우레이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하는 강수를 뒀고요. 그리고 2차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미드필더진은 아예 싹 바뀌었어요. 4명이 다 싹 바뀌고 수비랑 골키퍼는 그대로 해서 조직력도 좀 지키고 그 다음에 전방 쪽에서 좀 압박을 활발하게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반면에 카타르는 이제 조 1위였잖아요. 네. 이미 조 1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카타르 메시라고 불리는 뭐 아크람 아피프라든가 아니면 알무에즈 알리 같은 선수들이 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2차전과 비교해봤을 때 한 명만 그 바삼 알라위만 선발로 다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로테이션에 돌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쿠팡 플레이 중계진 한준희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9군이다. 예. 네,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죠. 설명을 할 때 이제 1.9군이었다가 2.1군이었다가 네. 1.6군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2군하고 붙다 보니까 예상외로 흐름은 팽팽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하기도 하니까 카타르가 고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중국이 이번 대회 내내 발목을 잡혔던 그 결정력이 또 한 번 중국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국이 공격 기회를 만들 때도 그렇고 슈팅을 할 때도 그렇고 다 한 끗씩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슈팅이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카타르가 그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 속에서도 위협적인 찬스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1.6군이 나왔을 때 이제 아크람 아피프랑 뭐 하산 알 하이도스 같은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승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아피프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알 하이도스가 그대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게 결승골이 돼서 1대0으로 카타르가 중국을 이기고 전승으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만큼 그런 위용을 좀 보여주는 카타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는 좀 아쉽긴 했지만. 자, 그리고 같은 조의 또 다른 팀들 한번 살펴보면 이번 대회에서 되게 경기력이 재밌다라고 평가받는 팀이죠. 타지키스탄 그리고 레바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를 본 사람들이 다 그냥 이거 좀 선진 축구 같다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하던 팀이었는데, 레바논 상대로도 이렇게 좀 호각세로 싸웠습니다. 타지키스탄이 항상 잘하는 팀이었는데 항상 이 팀도 결국에 결정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까지 승리를 못하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개인 기량의 한계, 네. 스타의 부재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골을 많이 넣습니다, 이 경기에서. 근데 골망은 많이 흔들었는데 계속해서 오프사이드로 이제 득점이 취소가 됐어요. 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그 순간적으로 스루 패스를 받아서 이제 마바투에프라는 선수가 그 수비 굴절되는 그런 득점을 했었는데, 그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 결과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나중에 화면 보니까 진짜 간발의 차더라고요. 진짜 간발의 차로. 네. 네. 그러고 나서 후반에 들어오자마자 바셀 즈라디라는 이제 레바논 선수에게 선제 실점까지 당하게 됩니다. 근데 후반 11분에 변수가 찾아와요. 레바논이 이대로 잠그기만 하면은 조 2위로 이제 진출하는 거였는데, 카셈 엘제인이라는 선수가 상대 선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 종아리랑 발목 사이를 그대로 밟아버려가지고 예,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서 타지키스탄이 더 열심히 밀어붙이는데, 후반 24분에도 또 한 번 골망이 흔들렸어요. 네. 근데 또 취소가 됩니다. 또 옵사이드로? 예, 또 옵사이드로. 타지키스탄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는데, 네. 그래도 결국에 이겼어요, 타지키스탄이. 후반 35분에 그 우마르 바예프가 그 오른쪽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아름다운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캄로크로프가 이제 크로스를 백헤더로 이제 받아서 절묘한 궤적을 들이면서 빨려 들어가서 역전골이 나와서 결국에는 2대1로 타지키스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16분이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마지막까지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보통 들어가면 이거 쐐기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승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날은 그 골이 들어가고도 14분 15분 거의 뭐 하프타임을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더 쫄깃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지키스탄 사상 첫 16강을 갖고 중국이 지금 승점이 2점이잖아요. 네. 2점인데 3인데 이게 혹시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사실 승점 2점이면은 아무리 그 조 3위한테 16강 진출권이 주어지는 어떤 와일드카드 방식이라도 사실 탈락이 유력합니다. 승점 2점이면은 이미 D조의 조 3위인 인도네시아나 2조의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점이거든요, 승점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네.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득점도 없고요. 물론 득실차는 마이너스 1로 네. 카타르한테 한 골 먹힌 게 전부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미 제칠 수 없는 조가 3개 있습니다. 네. D조, E조, F조 3위는 어떤 짓을 해서라도 중국이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고요. 2조는 한국이 포함돼 있죠. 음. 네, 뭐 그런 경우.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B조랑 C조의 이제 3위랑 겨뤄야 되는 건데 일단 B조 3위는 일단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현재 득실차가 좀 마이너스로 커요. 마이너스 3점. 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C조 팔레스타인 3위가 이제 득실차가 좀 커서 만약에 홍콩이랑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이 승점 2점인데 득실차가 중국보다 더 낮기 때문에 중국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조 3위가 시리아가 있는데요. 시리아는 중국이랑 이제 현재까지 득실차가 똑같기 때문에 인도가 시리아가 1점이라도 넣는 순간 이제 다득점에서 중국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0대0 무승부가 돼야 됩니다. 0대0 무승부가 되면은 이제 이 B조 3위가 될 시리아랑 페어플레이 포인트 그러니까 경고랑 퇴장을 얼마나 당했냐 이걸로 겨루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중국이 지금 경고 2장인데 시리아는 경고가 현재까지 1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리합니다. 근데 또 3차전이 워낙 이제 16강을 결정하는 승부기 때문에 시리아가 좀 거칠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시리아가 인도와 0대0으로 비기고 경고도 많이 받는 그런 유일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중국 기자 이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셨군요. 킹우의 갓을. 네. 진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냥 딱 하나. 네. 이렇게 50만 개의 미래를 가봤지만 네. 이것뿐이었다. 네. 그러니까 진짜 2무 1패가 유일하게 진출하는 미래면 웃기긴 하겠네요. 그리고 우리 벤버지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벤버지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16강을 정말 운이 안 따라주지 않는 이상은 진출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승점 4점이고 조 2위인데 승점 4점 같은 경우에는 조 3위가 되더라도 좀 안정적인 승점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네. 득실차도 지금 2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팔레스타인이 득실차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대승을 거두지 않는 한 2위는 확정적이다. 그리고 근데 상대가 조 1위이자 아시안컵에서 항상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도 아직 조 1위가 결정된 거는 아닌 만큼 그 UAE 상대로도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그렇다는 거죠? 예, 오늘 밤 경기가. 오늘 밤 경기가. 네. 이란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자한 바크시, 아즈문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있고요. 뭐 지금 보면 부상 관련 이슈들 한번 살펴주시죠. 제가 다른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하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이란 관련해서 부상 관련해서는 딱히 뉴스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좀 다들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예상이긴 한데 사실 자한바크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조금 의심되는 교체가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즈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차전은 교체로 나서고 2차전에서는 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차전에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까지 전망입니다. 귀하 선수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는 대표팀에는 또 소속이 돼 있네요. 포함이 돼 있네요. 네. 그 대표적인 선수로 이제 카이유 카네도, 파비우 리마 같은 선수들이 있죠. 이 두 선수는 앞선 1, 2차전에서도 이제 선발로 나서면서 이제 벤투 감독이 어느 정도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공격수로 술탄 아딜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두 경기에서 둘 다 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1차전에서는 좀 페널티킥 골이긴 했지만 아무튼 득점 감각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또 이란전에서도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벤버지 경기 혹시 챙겨보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